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적국을 암흑으로 만들어버리는 궁극의 전략무기 탄소섬유탄 소식입니다. 2017년 10월 군의 한 고위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해온 탄소섬유탄, 일명 정전탄 개발 기술이 모두 확보됐다면서 언제든지 탄을 개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은 항공기 투하형 및 탄두 탑재형 두 종류를 모두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6년부터 탄소섬유탄에 대한 응용 연구를 시작해 현재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섬유탄의 성능과 동등한 성능을 확보한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탄소섬유탄의 개발 배경과 전쟁에서의 첫 등판, 그리고 한국이 실전 배치할 탄소섬유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섬유탄의 개발 배경입니다. 탄소섬유탄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무기로 사실 미 군 당국이 의도하고 만든 무기가 아닌 우연한 사고에서 출발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5년 1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부근에서 미 해군은 수천 파운드의 체포를 투하해 레이더 추적을 회피하는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훈련 기간 중 샌디에고 지역에서 3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6만 5천여 시설에 정전이 발생했고 신호등도 꺼져 교통마비 등 그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미군과 전력회사는 증거가 없다며 훈련과 정전사고의 관련성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미 체포가 이번 정전사고의 원인인 것을 일찌감치 알아차렸고 이를 숨겨 국비로 탄소섬유탄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해군 항공기 30여 대가 해안에 살포한 체포가 바다에 떨어져야 하는데 발전시설에 낙하해 전기 공급이 마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프는 알루미늄 등 금속 물질이 코팅된 종이나 플라스틱 조각 또는 이보다 작은 머리카락과 유사한 형태로 레이더에서 만들어낸 전자파를 반사해 미사일 추격을 따돌리는 역할의 군 항공기의 회피 생존수단입니다. 문제는 이런 금속 조각 입자들이 발전 설비 등에 달라붙어 전력망과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미군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극비리의 무기로 발전시킨 것이 오늘날의 탄소섬유탄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탄소섬유탄은 발전소, 변전소, 고압 송전 등 전력시설을 마비시킬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일명 정전폭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탄소섬유탄 개발 초기에는 연구 자체도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질 정도로 민감하게 감춰진 무기였습니다. 탄소섬유탄은 생각보다 매우 개발하기 힘든 무기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도 아직 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원리를 살펴보면 탄두 안에 다수의 자탄을 갖고 있고 탄두가 폭발한 후 자탄은 분리 및 확산되는데 자탄에서는 화학 처리된 흑연 필라멘트가 살포되어 짙은 구름처럼 공기 중을 떠다닐 수 있습니다. 이후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 공급 시설에 떨어지면 전기 합선과 누전을 일으켜서 전력 공급을 차단하게 됩니다. 흑연이 전류의 도체로서 전기 합선을 유도하기 때문인데요. 합선이 보다 잘 일어나도록 전도가 높은 니켈 등 다른 물질을 도금하기도 하며 전기 합선이 일어난다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탄소섬유탄의 등장입니다. 탄소섬유탄이 현대 전장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1년 걸프전이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함정에서 탄소섬유탄 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라크 변전소를 향해 발사하였으며 전기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켜 이라크를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 영국 BBC는 키투로 불리는 탄두가 탄소섬유를 분사해 전기장비 합선을 일으켰다고 보도했지만 자세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전에서도 미 공군은 탄소섬유탄을 사용하였습니다. 1999년 5월 미 공군은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폭격기에 탄소섬유탄을 탑재하였고 이를 유고슬라비아 진영에 투하하였습니다. 이후 자탄에서 나온 탄소섬유가 유고 진영의 대형 발전소 주요 변압기 등에 달라붙어 방전과 누전을 일으켰고 당시 유고슬라비아 전력 70%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를 복구하는데 무려 20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3년 이라크전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미군은 당시 이라크 나시리아 변전소에 탄소섬유탄을 투하하였고 이는 한 달간 나시리아 변전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이 실전 배치할 탄소섬유탄의 역할입니다. 2016년 우리 군은 국방 중기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탄소섬유탄을 실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섬유탄은 한국의 킬체인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킬체인의 대상인 북한은 7천여 개 이상의 지하 군사기지를 구축해놓고 있어 한국군은 유사시 북한의 대형 발전소 상공에 탄소섬유탄을 한국의 스텔스기를 활용해 투하하거나 현무 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엄청난 지하 벙커 요새를 구축해놓고 있으며 유사시 이곳에서 군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요새도 결국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환기 및 공조시설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외부의 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탄소섬유탄으로 생각보다 손쉽게 전력을 차단해 북한군 수뇌부들을 벙커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상전력 시스템이 지하 요새에 구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낙후된 UPS 시설은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 UPS 자체가 임시방편이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시간에서 한 달 이상의 정전이 발생하면 지하 요새는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한국이 극비리에 배치 중인 EMP탄과 함께 사용한다면 북한은 통신, 전력 등 국가 주요 인프라가 전부 마비되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결국 한국군에게 매우 유리한 전세로 흘러갈 것이 농후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동북아 정세는 매우 불안합니다. 중국의 계속된 팽창 정책과 홍콩 탄압, 그리고 미국과의 신냉전과 일본의 계속된 도발 때문입니다. 여기도 탄소섬유탄이 생각 이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2000년대까지도 탄소섬유탄의 존재를 계속 숨겨왔습니다. 그만큼 이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아주 꼴보기 싫은 일본을 예로 들면 만약 일본이 군사도발을 일으켰을 경우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현무 미사일들의 탄소섬유탄 탄두를 탑재하여 군사도발의 시발점이 된 해상자위대가 위치한 도시의 전기발전 시설에 이를 발사하였을 경우 일본 본토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일본 수출 규제와 초계기 도발 등 계속된 일본의 적대 행위에 우리 당국은 경항공모함 사업과 함께 EMP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여 일본을 묵직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사실 탄소섬유탄은 이보다 더 부담스러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GDP 세계 3위에 이를 것이 너무도 많은 일본이 한국에게 함부로 덤빌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이와 같은 특수전력이 되는 무기들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주변국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